안녕하세요, 타이거젤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함께 대학교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은 가상인물 저희의 홍길동에 대해서 한번 홍길동을 위한 학교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여기 홍길동이라는 친구는 관심 전공이 화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학을 관련한 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화학을 관련된 전공으로 어떤 대학을 가고 싶은데 어떤 학교를 가야 될지 전혀 감이 없대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학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알아볼 건데요. 일단 어, 구글에다가 간단하게 college ranking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college ranking이라고 치면은 이제 뭐 각종 웹사이트들이 나오는데 제가 가장 재밌게 이제 봤을 때 이제 괜찮은 웹사이트로 뽑는 거는 US 뉴스예요. US 뉴스에 가시면은 이제 National University, 뭐 Liberal Arts College 뭐 이런 식으로 학교가 쭉 있는데 National University 리스트를 한번 가보세요. US 뉴스에 의하면 프린스턴 유니버시티가 National University 중에서 1위로 꼽혔어요. 그 다음이 2위가 하버드고 3위가 컬럼비아, 그 다음에 MIT, University of Chicago, 예일, 스탠포드, 두크, 펜실베니아, 존스 홉킨스 뭐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동 여기는 뭐 공동 10위인데 이런 식으로 학교가 쭉 많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미국은 대학교가 이 대학 순위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1등은 서울대를 가고 2등은 뭐 연고대를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미국은 프린스턴 유니버시티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화학 전공에서는 뭐 꼴등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럴 리는 전혀 없겠지만 하버드라고 해서 꼭 좋은 학교도 아니고 콜롬비아라고 해서 꼭 모든 과가 다 좋은 뭐 강한 그런 리소스를 갖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니버시티 컬리지 랭킹을 그런 식으로 찾아보기보다는 컬리지 랭킹을 쳐보신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과 케미스트리를 예를 들어서 가고 싶다면 케미스트리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또 이제 나오는 웹사이트들이 또 여러 개가 있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왜 다 열어보라는 얘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 걸 가볼게요. 여기는 collegefactoral.com이라는 웹사이트인데 2019년 Best Chemistry College in the US. 그래서 미국에 있는 가장 좋은 화학 전공 학교들 순위를 매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위는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오브 텍, 칼텍이죠. 1위는 칼텍이고 2위는 MIT, 3위는 하버드, 4위는 프린스턴, 5위는 UC 샌디에고요. 근데 여기서 웃긴 건 뭐냐면 아까 프린스턴은 뭐였어요? 미국에서는 1위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4위로 떨어져 있어요. 그 이유는 칼텍이 이제 화학 전공에서는 더 많은 자원금이 있거나 뭐 예를 들어서 교수진이 더 좋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는 1위가 칼텍, 2위가 MIT, 3위가 하버드였는데 이제 다른 웹사이트를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niche.com이라는 데인데 여기는 또 이제 웃긴 게 하버드가 1위 그리고 여기는 의외로 이제 칼텍이 2위예요. 여기는 순서가 지금 뒤바뀌었죠? 여기 뒤바뀐 게 아니라 아까 거기는 칼텍, MIT 그 다음에 하버드였는데 여기는 하버드가 1위, 2위가 칼텍, 3위가 매사추세츠예요. 4위는 프린스턴도 아니고 예일이에요. 여기는 5위가 프린스턴이네요. 여기에도 뭐 이런 식으로 순위가 살짝씩 달라요. 왜냐면은 웹사이트마다 매기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왜냐면 학교는 사실상 순위라는 게 없어요. 한국은 수능 점수로 커트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굉장히 뭐랄까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한데 미국 대학은 그런 뭐 커트라인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근데 또 보시면은 여기 SAT 레인지라고 나오죠.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제공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레인지는 사실상 학교에서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SAT는 뭐 컴패리티브 하다, 여기는 비교적 경쟁률이 높다 이런 정도로만 정보를 주고 구체적인 점수는 안 주거든요. 근데 이 점수는 뭐냐면은 보통 평균적으로 합격하는 사람들의 점수대가 여기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합격률은 5%예요. 그래서 100명이 지원하면 뭐 5명, 1000명이 지원하면 50명 이 정도. 근데 보통 이제 1년에 뭐 지원 받는 그 입학생 수가 보통 5천에서 뭐 5천 명 정도? 큰 학교 가면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 말은 거의 뭐 한 10만 명 정도가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경쟁률이 결정이 되는데 아까 봤던 그리고 US 뉴스로 들어가볼게요. 여긴 또 완전히 별개로 완전히 다르네요. 여긴 또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 버클리예요. 버클리가 1위고
난양 테크놀로지. 지금 이거는 저거네요. 글로벌이네, 글로벌. 저기 리전을 한번 나눠볼까요? 여기는 다시 버클리가 1위, 2위가 MIT, 4위가 스탠포드. 여기는 하버드가 9위, MIT, 칼텍이 여기는 17위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객관적인 정보라고 보기는 많이 힘들어요. 이 웹사이트들의 제공한 정보 대신 이제 감을 잡는 데 쓰는 거지 꼭 이게 절대적인 순위는 아니라는 것도 꼭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 정도로 이제 학교들을 선정을 해요. 뭐 칼텍은 계속 나오니까 칼텍, 그 다음에 뭐 하버드, 그리고 미국 대학교를 지원할 때 Dream, Reach, 그리고 Dream이랑 Reach라고 이제 그걸 부르는데, Dream은 꼭 가고 싶은 그러니까 꼭 가고 싶은 학교가 아니라 이제 정말 갔으면 좋겠는 학교를 Dream School이라고 하고, Reach는 지금 성적으로는 이 정도 갈 수 있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이제 이 가상 인물은 뭐 성적 이런 걸 제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위에 세 개의 학교를 한번 알아보죠.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그 다음에 Chemistry. 그럼 College of Chemistr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College of Chemistry 웹사이트 들어가세요. 그럼 여기 들어가면 아카데믹스에서 한번 어떻게 보죠? Prospective Undergrads. Prospective는 예비, Undergrads는 학부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Prospective Undergrads를 들어가면은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저희가 봐야 되는 건 Admission이에요. Admission이 바로 입학이라는 건데, Admission을 들어가면은 이제 아직 College of Chemistry 웹사이트에 있죠. 여기는 뭐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고, 모든 입학 지원자들은 UC, University of California의 최소 eligibility requirement를 모두 만족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General Catalog를 가보래요. General Catalog를 가기 전에 일단 계속 읽어보죠. General questions regarding undergrad should be addressed to the College of Undergrad Admissions. 그래서 만약 질문이 있으면은 여기다 물어보지 말고 여기다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freshman이면 freshman으로 지원을 할 거면은 뭐 이거를 쭉 써있죠. Preparing, 그래서 chemistry를 하고 싶거나 chemical biology, chemical engineering 한다면은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chemistry 1년을 최소 다녀야 되고, AP, Advanced Placement Test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대학교 수준의 이제 수업을 듣는 건데 강하게 추천을 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강추, AP Chemistry 시험을 강추한다라고 써 있죠. 시험뿐만 아니라 이제 그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는 건데, Physics, 물리학 1년. 여기는 이제 화학을 하려면 물리학 1년을 해야 되고, Mathematics, 수학 4년. 그 다음에 Calculus로 끝나는 수업을 했으면 하는 거를 추천한다라고 써 있죠. Foreign Language, 여기는 이제 외국어도 2개 혹은 2 아니면 3년 정도를 들으라고 써 있어요. Advice for prospective freshmen, 이제 예비 신입생들에게 하는 추천은 여기 apply 하기 전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익혀두고 College of Chemistry가 당신에게 맞는지 잘 알아보세요라고 써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FAQ 뭐 이렇게 있고, 이게 여기에 당신이 맞는 학교인가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만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 여기는 버클리 아카데믹 가이드인데, 여기는 가이드 버클리.edu, 아까는 여기는 chemistry.berkeley.edu였잖아요. 이거는 제너럴하게 모든 입시를 이제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이 다 여기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버클리 같은 경우에 College of Chemistry는 따로 이렇게 더 준비해야 될 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여기서 나온 고등학교 이수 과정들 있죠? 수업들. 이 수업들을 채우기만 하는 거, 요것만 포커스를 두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따로 뭐 써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케미스트리 점수를 내야 된다, 뭐 필수적으로 내야 되는 그런 점수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그래서 어드미션 여기 페이지로 오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드미션에서 freshman, 그래서 freshman requirement, 필수로 해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applicant checklist, letter of recommendation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requirement부터 보면은 UC 버클리는 World Public Premier Public University, you can excel beyond, exchange ideas and ultimately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멋있게. Minimum requirement, 최소로 해야 되는 것들. Meet the AG subject course requirement. 이거는 전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한번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Have a 3.0 GPA and an AG course taken. AG subject course requirement. 이게 뭐냐면 A부터 G까지 이게 뭐죠? 한번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3.0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10학년 그리고 11학년 때 이 수업을 들어야 된다고 써 있고 non-resident student 같은 경우에는 3.4의 GPA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써 있네요. Take either the SAT reasoning exam or the ACT exam. 그래서 SAT 혹은 ACT 시험을 무조건적으로 들어야 된다고 써 있어요. 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미니멈 리퀘어먼트가 보통 만족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고 써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경쟁률이 높은 학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프레시맨들은 이것들에 의해서 측정이 된다고 써 있는데 이제 weighted and unweighted UC grade point average. 그래서 만약 UC에서 학교를 다닌다면은 GPA를 이용을 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12학년 듣는 수업들, 그 다음에 뭐 지원자의 성적, 지난 성적 패턴, 뭐 예를 들어서 8학년, 9학년, 11학년, 12학년 이렇게 가는데 8, 9, 10, 11, 12 학년의 성적이 뭐 올라가는지, 뭐 내려가는지, 뭐 유지가 잘 되는지, 뭐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패턴을 본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몰랐네요. 그 다음에 AP 개수, 뭐 IB가 제공이 되는 학교면 IB는 뭘 들었고, Honors 아니면 Transferable College Course, 이거는 전에 한번 영상에서 얘기했던 뭐 그런 거겠죠. 그런 거랑 비슷하죠. 러닝 스타트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대학교 수준의 수업을 들었는지,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으면 확실히 어드밴티지가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your level of achievement in those courses related to other UC applicants at their school.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achievement, 어떤 성취를 했던 경력이 있는지를 비교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AP 혹은 IB exam이 꼭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여기를 얘기를 하고 있네요. Your scores on the ACT assessment plus writing or the SAT reasoning test. SAT 점수도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holistic review라고 해서 holistic review라는 거는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다시 그 얘기하는 거예요. SAT, ACT 말고도 뭐 GPA 말고도 그 외에도 뭐 leadership, character, motivation, insight, tendency, initiative, originality, intellectual independence 뭐 이런 걸 쭉 본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에세이에서도 중요하고 뭐 performance on arts, athletics, 고등학교 때 했던 운동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extracurricular, 대외 활동을 너무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community organization, 뭐 시민 단체에서 일을 했거나 봉사를 했거나 employment, 경험, 일을 했던 경험,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봤자 뭐 사실 별건 없죠. 근데 뭐 예를 들어 정말 운 좋게 인턴십을 구했는데 유엔에서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무슨 인턴십을 구해서 거기서 일을 한 경험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눈에 띄는 그런 스펙을 갖고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말고도 volunteer service, 봉사활동, 경력. 이거는 그러니까 다시 한마디로 하자면 정말 그 정도의 정말로 이 지원자가 많은 것들을 했는지, 그리고 뭘 했고 수준이 얼마나 좋고 퀄리티가 얼마나 좋은지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다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준비해왔으면은 그 모든 준비한 내용들 다 잘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시면 돼요. race는 이제 인종, ethnicity는 민족.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Korean이죠. gender, 성별, 그리고 religion, 종교. 이런 내용들은 전혀 빠진다고 나와 있어요. excluded from the criteria. 그래서 이거는 academical 그리고 non-academical are considered to be the context of the opportunities an applicant has had. 그래서 이거 쭉 써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다 본다는 얘기예요. 다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다 볼 거니까 다 내라. 그리고
무슨 인종 이런 거는 쓰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바이어스하지 않게 평가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좀 딱 눈에 띄는 게 하나가 더 있네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는 따로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보면은 아카데믹 프로파일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는 GPA가 3.93이에요. 그리고 ACT의 평균이 33점이고 SAT의 평균이 1454점이에요. 이게 지금 1600점 만점의 그 점수인 것 같은데 엄청 높은 거예요. 그래서 number of countries 74개국에서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74개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온 학생들이 있고 입학 허가된 학생들은 1341명. admit rate는 입학 확률은 8.7%예요. 와우. 이거는 이제 유학생들만 이 정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8.7%의 입학 확률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International Student Requirement는 또 따로 있는데 보자.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학위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Language Requirement는 TOEFL 혹은 IELTS를 보라고 써 있죠. 여기는 흥미롭게도 이제 TOEFL 점수는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몇 점을 받아야지만 된다라는 얘기 없고 Financial Documentation 이거는 이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 은행 잔고를 찍어가지고 거기다 보내야 돼요. 그래서 pay for traveling expense to UC Berkeley, pay fee for the entire term, living expenses 이제 학교에 나와 있어요. 웹사이트에 보통 얼마를 내야 되는지. 그래서 이 돈이 다 있다는 증명을 해야 돼요. 재정 증명.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미리 드리면은 부모님께서 돈이 만약 있으시다면 그냥 바로 잔고를 찍어내고 만약 돈이 지금 당장에 없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월급을 받으시는데 월급날 이렇게 잠깐 은행 돈을 잠깐 빼지 않고 은행에 가서 잔고 증명 확인서를 띈 다음에 그거를 여기 버클리다 이제 보내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비자 인포메이션 이거는 이제 입학이 결정이 나면은 학교에서 이제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은 당장에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는 입학 지원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이제 각 학교마다 지금은 UC 버클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봤죠.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이런 리스트를 확인을 해보시고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학교를 지원하고 싶은데 몇 군데 최소 10군데는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10군데 정도는 알아보세요. 뭐 지원은 다 안 하더라도 10군데를 알아보시고 그 학교마다 뭘 준비해야 되고 뭐가 더 필요한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이 학교는 뭐 SAT 점수 뭐 SAT2 점수를 뭐 요구한다. 여기는 뭐 이런 점수를 요구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잘 정리해서 뭐 엑셀 시트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확실히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제가 장담을 드립니다. 정말로.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대학교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꼭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그 댓글 하나하나 다 잘 읽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대한 제가 가능한 선에서 답변도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꼭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타이거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